일단 KF21 보람의 작년 출고식이 이어서 올해도 이제 비행이라는 되게 큰 이벤트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어느 정도 시작되어 있습니까? 1호기는 작년 4월 9일 롤아웃 행사한 이후에 지상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택시락에서 지상에 쭉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이 아마 한 5월, 6월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 첫 비행 시험이 7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정도 사이에 장착할 A사 레이더 실제 제품도 국내에 와서 그 테스트용으로 한국에다 나가서 실제 다시 한번 최종 실험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KF21에 장착을 할 거고요. 7월 중하순경에는 처음 초도 비행을 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 7월 초였다면 6월 말 얘기 딱 7월 하순으로 쫙 늦춰진 것 같은데 뭐. 네. 처음 비행은 완벽하게 안정성이 확보돼야 되고 원래 당초 계획도 7월 말까지 안에 하는 거였는데 쭉 당겨줄 수 있겠는데 그럼 조금 더 보안상에서 좀 늦어질 수 이렇게 변동되는 거라서 거기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얼마쯤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협력 부분은 어떻게 올해 상반기 작년 11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분담금 관련해서 합의를 받고 납부 시기 방법 주기적으로 얼마쯤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그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못해도 올해 전반기 내에 납부금 상당 금액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가. 그쪽이 그 예산 순계 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2년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집행하려면 조금이나 순서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순탄하게 그럼요. 협력 잘 되고 있고요. 예. 신뢰 관계는 깊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게 KF21이라고 올해 또 이렇게 국민들이 되게 관심 많은 게 경항모 사업이한테 되게 힘들게 갔는데 이게 올해 또 이렇게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까요? 뭐 고민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작년에 경항모에서는 72억이 다 반영이 됐고 올해 하반기 10월 이때쯤 계약도 이루어지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경항모 사업 자체를 통해서 함정 건조 동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이루어진다. 함재기와 배를 운영하는 것, 기동 전단 구성은 상황에 따라 달리하면 되는 건데 우리 해군과 공군의 협업 그다음에 작전 능력도 확실히 증진될 것이다. 위협의 양태는 끊임없이 새롭게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으로서 경항모가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제기됐던 이슈들이 있는데 그 부분 하나하나 국민께 설명드리면서 차분하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총장님 최 일선에 계셨는데 K방산이 좀 세계에서 좀 각광을 받고 주목받는 배경이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수입하는 국가 입장의 경우에는 뭔가 배우고 얻을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이스라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사이즈가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합무기 체계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최선진국으로 올라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나라가 단기간 내에 뭔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최고의 모델 국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은 200년, 500년 걸렸습니다. 거기서 배운 노하우가 한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최선진국 되듯이 소총 한 자로 제대로 못 만들었던 나라가 첨단 무기체를 만드는 나라라면 거기를 배워야죠. 일단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국가연을 중심으로 한 국방연구관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의 능력 최고 수준에 올라갔고 그걸 무기체계로 구현한 우리 방산업체의 제조 능력도 국제 경쟁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저희가 미국하고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우리 최종 목표 시장 미국 시장 개척하는 거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올해 국방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12조 원,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 4조 원 정도 돼요. 우리의 30배 정도 해당합니다. 미국은 어떤 기술을 투자해서 개발하느냐? 100개 중에 하나 내지 2개, 많으면 3개 성공하는 기술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112조 원을 투자를 해서 1 내지 2조 원 성공 효과를 내는데 투자한다는 얘기잖아. 4조 원 가지고 성공률 80 내지 90%. 미디엄 하이급 미국이 최첨단을 안 하는 틈새. 거기에 우리 투자하거든요. 미국이 나머지 부분까지 커버하면서 국방 연구개발 하려면 1200조가 들어가려는지 몰라요. 장갑차 개발하는데 자기들 R&D 비용을 투자한다. 미국이 그러면 G1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미국이 조만간에 브래들리 장갑차 33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는 투자 안 해요. 25년경에 최종 한 군데로 선정할 거거든요. 5개 컨소시엄 국가 내 외국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경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3,300대 예산으로 따지면 500억 불이 넘습니다.
그 시장이 우리한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미디움 또는 하이, 로우. 그 부분을 누가 감당할 거냐? 이스라엘이나 독일이나 그런 나라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안정적 제도 능력이 거기를 능가할 수 있어서 미국 시장 뚫린다. 미국의 전차와 장갑차와 로우급의 전투기를 우리한테 오전하면 진정한 의미의 방산 분야에 한미동맹이 확실하게 구축된다는 겁니다. 세계의 99%의 국가한테는 그게 첨단이고 거기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고 그 시장이 첨단의 영역보다 오히려 클 수도 있다. 경쟁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국내 자체 시장이 있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가성비 측면에서 확실히 있고요. 자연과 기후가 준 혹독함이 우리한테 준 축복이 있습니다. 겨울 북극처럼 추워, 여름 열사의 나라처럼 더워. 그걸 동시에 견뎌내는 무기체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방 기술 개발 능력도 커졌고 우리 방산업체 제작 능력도 확실하게 성장했다는 거죠. K9 자주포라든지 지금 개발 중인 KF-21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시장 진출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자주포 사거리 연장하고 발사 속도를 늘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사업에 많은 관심 표명하고 있고요. 아주 낮은 비용이지만 그 용도에 따라 회적선이나 이런 거 제압하는 데는 무지하게 좋은 걸 개발하는데 FCT라고 해서 그 Foreign Competitiveness 테스트라는 것도 우리 통과해서 미 해군에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경쟁력이 있어서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점은 여기까지. 예.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올해 내년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분야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을 그리고 강력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내년까지 진행된 것들이 있다. 3개 또는 4개를 얘기할 수 있는데 K2 전차 노르웨이 수출 관련 뛰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혈투를 벌여야 되고 독일한테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호주 레드백, 독일의 라인메탈하고 장갑차 사업 벌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향후에 천공투나 이런 부분 잠수함의 수출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K2 전차가 지상 최고의 전차인 레오파드를 누르고 노르웨이에서 채택이 됐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유럽의 탑뉴스가 될 겁니다. 근데 자동차도 그 회사 만든다더라. 자, 그러면 민수 겨냥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레드백 그 자체가 최소 50억 불, 많으면 75억 불까지 갈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은 500억 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으로 가도 교도보도네. 방산이 세계 최고 시장을 뚫고 또 최고 시장을 들어가면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확장적이 되는 그것이 올해는 있습니다. 내년에 FA50 시장 다시 한번 미국 시장 도전하거든요. 최붕괴했던 나라, 소총환자로 못 맞다는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최고 선진국의 그 항공 최고 강국에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국민적 자부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슴 벅찬 꿈을 공유하고 그거를 제도하고 시스템하고 태도 변화를 해서 실현하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방산하면 비리겠냐, 방산하면 성장 동력이고, 방산하면 자주국방이고, 방산하면 피땀 눈물이지. 그것이 모아져서 성과로 나타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의미잖아요. 우리 군사력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하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신뢰가 큰 것이고 그것이 세계 시장에 와서 우리 국가에 대한 국격이 높아집니다. 그 활동이 올해, 내년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우리 방위산업 중에 절대적인 기회가 온 것이고 인생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거 달성해보자. 그런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 방산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 번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줘야 되고 후의 노력 한 번 더 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달성해 나가면 지속 가능하게 간다. 그러면 국민적 신뢰나 지원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